회계사입니다. 과거에 그 배우자 증여, 이익 소각에서 배우자 증여를 통해 그 노텍스, 의제배당이나 양도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6억을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그 주식을 이익 소각해서 배우자에게 돌려주는데, 그 자금이 배우자에 그대로 있을 경우에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판례가 이겼죠. 그런데 반대로 경우 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부분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증여와 다른 판례 분석인데, 실질 가세 원칙과 조세비 판례, 조세비 목적이 강하다 보면 이 경우에도 가세할 수 있다. 의제배당으로. 자, 실질 가세 원칙 개념과 이를 적용한 두 가지 주요 판례를 살펴보는데, 국기법 16조에 근거한 실질 가세 원칙이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이것이 납세자와 가세 당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실질 가세 원칙의 정의는 거래 경제적 실질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세무서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거래 경제 실질 때문에 실질 가세이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증여한 것도 이익 소각한 것도 최초의 배우자가 이익 소각한 걸 본다고 해서 세법은 실질 가세를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하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처럼 이 조세비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 거래 의도와 실제적인 수익 기속을 중점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서울행정법원 사례 2023 9와 87389에서는 원고들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 주식을 매입 후에 이익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도도 없고 이익 소각이기 때문에 의제배당이죠. 근데 가세관청은 이 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거 보아서 의제배당으로 가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세심판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가세관청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납세자는 이게 행정법원에 소를 건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심까지 나왔는데 2심에서도 이겼어요. 법원은 증여의 본질과 수익의 실질적 기속을 고려하여 가세처분이 유법하다. 결국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거고, 그, 그 이익 소각으로 그 돈이 배우자에게 실제 갖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배우자 공제 한도를 합법적으로 써먹는 걸로 오기 때문에 세법은 실질과세로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논리입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근거는 증여는 본질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죠. 그래서 사업적 합리성이 필요하지 않는다. 실질과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있고 6억이라는 거 이를 악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수증자 계좌로 양도대금이 입금됐고 그 양도대금을 수증자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그러나 이제 부산지방법원의 사례는 2023 9와 20158인데 부부가 주식을 교차 증여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6억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남편이 6억, 그다음에 배우자 와이프가 6억, 6억 6억씩 증여한 다음에 그래도 6억씩 이걸 소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양방으로 12억까지 세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세관청은 야 이거는 실질적으로 조세입비 목적으로 간주해서 의제배당 소득으로 가세를 했어요. 자, 법원의 판결은 뭐냐? 합법적으로 이렇게 둘이 양수도 했는데 이거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조세 회피에 다른 사업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주식 교차 증여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이익 소각 양도하면서 처음부터 절세를 목적으로 했고 주식 양도 대금이 배우자의 계좌로 거쳤지만 결국은 원래 주주에게 기속되어서 가지입금을 상기한 거죠. 그래서 일단 6억을 써먹는데 그 6억 현금을 다시 남편 계좌로 6억을 입금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걸로 봐서 부산지방법원에서 진 겁니다. 거래 경제 실질이 조세에 비해 다른 사업 목적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 뭐냐? 조세에 비해 목적이 있냐? 거래의 실질적 기속이 주체고
거래 경위와 동기, 거래 목적, 수익의 실질적 기소, 결국은 상법상 절차를 잘 따라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서울행정법원은 수익이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되었고 그 배우자 자체가 그 돈을 쓰고 있고 그랬는데 이 부산지방법원은 서로 교차 증여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본래 주주에게 다시 돈이 넘어가 버려서 이 경우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보고 본 겁니다. 그래서 돈이 오고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 및 시사점은 상반된 판례인데 실질적인 기속 주체의 중요성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30까지 가겠지만 실질적 기속 주체와 거래 경제 실질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주의해야 되고 두 사례는 실질과세 원칙을 하지만 부부 간 자산 이동 및 증여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인데 판단 선례입니다. 그래서 이익 소각 증여가 100%뭐 절세라고 할 때 사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